지난주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 장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스터 트롯 3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 중 한 명인 김용빈이 외신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선보이며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이 인터뷰는 원래 평범한 홍보 일정의 일부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김용빈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다. 원래 통역사가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용빈이 통역사의 도움 없이 완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뷰 진행자는 처음에 가벼운 인사말을 던졌고 모두가 통역사를 통해 답변이 전달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용빈이 직접 영어로 답변을 시작하면서 현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고 카메라를 잡고 있던 스태프들마저도 놀라움에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Excuse me. Did you just speak in English? 진행자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김용빈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팬들은 곧바로 SNS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용빈. 원어민 수준의 영어, 팬들의 반응은?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용빈 영어 대박. 발음이 원어민 수준인데? 미국에서 살았던 거 아니야? 할리우드 배우라고 해도 믿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일부 팬들은 혹시 AI 기술로 목소리를 합성한 것이 아니냐는 농담까지 던질 정도였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의 트로트 팬들까지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그의 놀라운 언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용빈의 영어 실력. 어떻게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김용빈이 해외 유학을 했거나 외국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김용빈이 직접 밝힌 진실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학창 시절에는 영어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고 한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는 저와 거리가 먼 과목이었고 그냥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찾아왔다. 그는 우연히 할리우드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영어 대사와 원어민의 억양이 신기하게 들려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더 많은 영화를 자막 없이 보기 시작하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좋아서 계속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귀가 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용빈은 영어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흥미를 느끼며 부담 없이 배운 것이 그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되었다. 그가 선택한 영어 학습 방법. 김용빈이 공개한 학습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그러나 그 어떤 복잡한 방법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한 듣기 훈련. 처음에는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화를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막을 끄고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반복적인 말하기 연습.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소리 내어 따라하면서 연습했다. 감정을 담아 연기하듯 말하다 보니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왔다. 그냥 듣고 끝내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직접 말해보고 억양을 따라가야 실력이 늘더라고요. 영어 일기 쓰기. 매일 10분씩 짧은 영어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장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적었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줄었죠. SNS를 활용한 실전 연습. 해외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 댓글을 읽고 답변을 남겼다. 처음에는 문법이 틀릴까 봐 걱정도 됐지만 팬들이 따뜻하게 받아줘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용빈의 영어 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위의 방법을 실천했고 그 결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꾸준함. 그는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10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늘어있는 걸 느끼게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그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었다. 해외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팬들이 따뜻하게 받아주고 응원해줘서 자신감을 얻었죠.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어 학습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꿈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꿈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이제 김용빈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글로벌 무대를 향한 그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그가 보여줄 또 다른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대해 본다. 2. 고휘성 14일 빈소 차리기로 남동생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종합. 가수 휘성, 본명 최휘성, 이 지난 10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이 고심 끝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맡기로 했다. 12일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인의 빈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16일 엄수되며 장지는 경기 포천 광릉추모공원이다. 애초 유족은 빈소를 차리지 않고 부검 이후 조용히 화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고심 끝에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기로 했다. 휘성의 남동생은 타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족들이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진 상태라 누구보다 형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해 가족끼리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결정했었다며. 하지만 형을 기억하고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가수 휘성 그리고 인간 최휘성을 추모하고 보내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돼 늦게나마 빈소를 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형에게는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항상 함께 있었고 형은 음악과 노래를 통해 그 감정을 달래고 승화시키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저희 형을 알고 계시는 모든 분 그리고 사는 동안 저희 형의 노래와 음악으로 조금이라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부담 없이 편하게 빈소에 방문하시어 형이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타조엔터테인먼트 측도 유가족분들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장례는 어머님의 건강이 염려돼 가족들만이 조용히 치르려 했으나 유가족분들이 고심한 끝에 휘성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추모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휘성님을 아시는 모든 분과 그의 음악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생 외롭게 지낸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고 휘성은 지난 10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향년 43세. 소방당국은 그의 모친으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고 휘성의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분석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은 12일 오전에 진행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슬픔에 잠겼다. 고 휘성은 오는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동료 가수 KCM과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 더 STORY를 앞두고 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다. 콘서트는 즉각 취소됐다. KCM은 고인의 사망 이튿날인 11일 3월 15일에 만나자며 성아 미안해 라며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휘성의 광주 콘서트도 취소됐다. 옥주현, 마마무 솔라, 오전 2시 조건과 이창민, 바이브 윤민수, DJ DOC 김창열 등 동료 가수들은 고인의 비보를 접하고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룹 스테이시도 애도에 동참하며 컴백 프로모션 일정을 연기했으며 그룹 아이칠린 역시 공식 일정을 일시 중단했다. 타조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타조 엔터테인먼트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휘성님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휘성님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휘성은 2002년 정규 1집 라이크 A 무비를 내고 데뷔해 안 되나요? 전할 수 없는 이야기. 위드 미. 불치병. 1년이면 사랑은 맞이다. 불면증. 결혼까지 생각했어. 가슴 시린 이야기. 스페셜 러브 등 히트곡을 내며 활동했다. 3. JTBC 최강야구세 제작진 구성 마쳐. 시원의 법적 절차 준비 중 공식. JTBC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JTBC 최강야구 재정비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이어 JTBC는 최강야구 IP의 유일한 보유자로서 협의되지 않은 촬영으로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라며 최강야구 제작 권한이 없는 스튜디오 C1은 여전히 제작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논점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TBC는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JTBC는 현재 최강야구 새 시즌을 위한 제작진 구성을 마쳤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즌4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JTBC는 앞서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등 과다 청구한 정황이 있다며 제작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새 시즌부터는 스튜디오 C1과 최강야구 제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제작진을 꾸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C1 장시원 PD는 독립된 법인이자 JTBC 계열사도 아닌 C1 이외 JTBC의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JTBC 주장대로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해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다.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해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강야구 저작권에 대해 장 PD는 JTBC와 공동제작 계약 제11조에서 JTBC 중앙의 100% 귀속된 프로그램은 JTBC 채널과 계열사 채널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 2023으로 정의되어 있다며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 3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콘셉트 및 감독, 선수 등 팀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의 것이다. 어떤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최강야구를 두고 저작권 논란이 커지자
JTBC는 이후 소모적인 공식 입장 주고받기를 멈추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